여기 그림 하나 그릴 거거든요. 속력 차이에 따라서 물체의, 우리 저번 시간에는 지구지를 회전하는 거를 한번 봤다면 이제 떨어지는 거 한번 볼게요. 요거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그림 한번 그려주소. 지금 그림은 요거예요. 포탄의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속력 비교를 한다면 공의 출발 속력이 C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럼 A, B, C는 A는 떨어지는 거예요, 셋 다? C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는 거고, 이게 C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지. 아, 그 서로 균형 맞춰. 그치. 그리고 그것보다 값이 적을 때는 이제 그냥 지구에 떨어지는 건데, A보다 B가 조금 더 속력이 크면은 더 멀리 떨어지는 거고, 이런 거. 그러면 여기에도 작용하는 힘은 뭐냐? 중력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에는 작용하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항상 연집 방향이에요.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중력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동안 글씨 왜 이렇게 더럽게 못 쓰지? 갑자기? 아니 원래 늘 그러긴 했지만 오늘 너무 못 쓰지 않냐? 와 오늘 왜 이러지? 아니 아까 아니 아까 7번에선 도심에서 갑자기 엄청 못 쓰네. 아 미치겠네. 7판 거의 망했던데요. 7판? 아니 거기는 TV가 갔어. 네. 자 우선은 운동하는 동안 공의 가속도 크기,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기 때문에 값은 다 똑같아요. 요것만 조금 더 하나 추가해 놓고 이제 내용을 중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쓸 내용이 많아서 복습할 겸 해서 다음 시간에는 자연학화 운동이랑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랑 비교해가지고 산수 문제 좀 풀게요. 그래서 다음에는 연습장 하나 갖고 오고, 자 중력으로 넘어갑니다. 다 적었죠? 중력으로 넘어가서 어디 펴시냐면 몇 페이지냐? 94페이지. 여기는 한 문제 정도 예상을 해요.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예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예시 중에 뭘 찾으면 돼? 중력에 관한 예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냐? 예시가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중력에 대한 것인지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중력은 당연히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주겠죠. 뭐 수권, 직권, 기권 뭐 다 영향을 주겠죠. 외권 좀 그런데 기권, 수권, 직권,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근데 또 한 가지는 외권이 있는데 외권은 뭐 그렇다 쳐도 외권은 아니고, 우선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도 지구, 그 다음에 생명,
요 두 개에 주는 영향을 한번 비교하면서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구 시스템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그건 뭐냐면 기권, 수권, 직권을 다 일컫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가 떨어져요. 비가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지? 지면으로 떨어지죠. 이런 건 다 중력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그럼 예시를 하나 볼게요. 먼저 지문 좀 읽을게요.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지구와 생명체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거를 조금 한번 구분 지으라는 거죠. 지구와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엄청 쉽겠죠? 엄청 쉽습니다. 아까 7번 친구도 여기 틀렸는데 한번 볼게요. 물체를 위로 던지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 때문에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최고점에서 방향을 바꿔 다시 지표를 향해 떨어진다. 요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아, 오늘 이상해. 글씨를 못 쓰겠어. 자, 물체를 던졌어요. 그러면 점점 속도가 줄겠죠. 그리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면에 닿았다고 합시다. 그리는 게 좋을걸?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여러분이 보실 게 있어요. 항상 일정한 값을 지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변하는 값이 있어요. 먼저 항상 일정한 값. 지금 우리가 중력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에 작용하는 영향인 변인인데 첫 번째 물체의 무게인 거예요. 물체의 무게. 그러면 물체가 다시 지면으로 떨어진다는 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진다. 즉 중력의 방향도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중력의 방향은 어디였어? 무슨 방향이라 해야 돼? 연집 방향이라고 쓸 줄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단답형으로 나오면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보통 왜 지구 중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지 말고 그걸 부르는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대로 적어줘야 돼요. 과학에서는 키워드 채점이라고 그러는데 부르는 명칭이 있으면 해당 명칭을 해줘야지만 점수를 줘요. 그걸 풀어서 쓰면 점수를 원래 못 주게끔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변하는 값이 있겠죠. 변하는 값. 첫 번째, 운동 방향 당연히 변하겠죠. 운동 방향.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계속 변하는 값이 물체의 높이가 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도 변해요. 속력 다른 말로 하면은 빠르기잖아요. 그러면 쌤이 한번 문제 내볼게. 여기를 가, 여기를 나라고 합시다. 속력은 어디가 더 빠를까요? 나가 더 빠르죠? 항상 지면에 닿기 직전이 가장 속력이 빨라요. 항상 지면에 닿기 직전이 속력이 가장 빨라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가나 다라고 했어. 그러면 쌤이 또 시험제 낸다면 가와 다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다르다. 자, 맞아 틀려. 가와 다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다르다. X죠. 이거 아까 7번 틀렸어. 힘의 방향은 항상 어디 방향? 연집 방향이라 해야 돼. 연집 방향. 그래서 항상 같다. 연집 방향으로. 연집 방향이라는 게 지구 중심 방향. 네.
중력. 아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쓰냐면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자면 정말 못 그린다 진짜.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아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연집 방향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연집 방향이니까 색깔 한다면 이거 한번 그렸었어요.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래서 연집 방향으로 작용한다. 벌써 졸리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조금 어려울 만한 내용으로는 여기 대류현상. 대류현상은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어요. 뭐만 하면 다 나오는데, 그치? 자, 대류현상 기억하시고. 대류현상 하면 뭘 가장 크게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밀도차를 기억하셔야 돼요. 밀도 차이. 밀도 차이. 자, 중력에 의해서 대류현상이라는 것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중력에 대한 영향이니까 더 무거운 것은 아래쪽으로, 가벼운 것은 위로 가겠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중딩부터 초등 때부터 배웠던 거냐면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요걸 배웠죠. 그럼 이거를 공기랑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는 중학교랑 초등학교 때 또 어떤 걸 배웠냐면 온도에 따른 분자의 운동성을 봤어요. 온도에 따른, 변인이 온도야. 분자의 운동성.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의 운동성도 커져요. 자, 그렇다면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따뜻한 공기들이 더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기 분자 간의 거리가 더 넓어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들은 운동성이 떨어져서 더 가까워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보면은 같은 면적이라고 봤을 때 차가운 공기 안에 분자의 개수가 더 많겠죠. 그쵸? 그래서 차가운 공기의 밀도가 더 큰 거예요. 따뜻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값이 작은 거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요. 색깔을 반대로 해서 기억이 더 안 나려나? 그냥 중요하니까 더 잘 나오는 거를 빨간색을 했거든요. 차가운 공기가 훨씬 더 시험이 잘 나왔어. 기출분도로 보면. 그래서 그냥 보통 차가운 거 할 때 파란색, 따뜻한 거 할 때 빨간색을 쓰잖아. 어쨌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차가운 거 밀도가 커서 아래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따뜻한 거 밀도 값이 작아서 위로. 이해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이런 대류 현상은 뭐 때문에 생긴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쌤이 퀴즈 하나 낼게요.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가볍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향한다. 밀도가 크다는 거. 쉽죠? 자, 그럼 이제 계속 예시해요. 여기 오면 질소, 산소 이렇게 있어요. 질소와 산소는요, 우리 원자량 하면서 배웠잖아요. 굉장히 좀 무거운 원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야.
기체 성분으로 된 비금속인 원소들이 존재를 하는데 수소나 헬륨보다는 질소나 산소가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대기 조성을 할 때 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즉 얘네들 이온자 분자 형태로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붙들리게 되는데 보다 가벼운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 대기는요, 질소나 산소 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비율이 질소가 가장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지구 중력에 붙잡혀서 대기를 구성하더라. 그리고 대류를 하더라. 그래서 대기가 있고요, 우리 지구는.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이라는 것도 발생을 해요. 지금 키워드 다 밑줄 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요, 비나 눈은 떨어져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흘러요. 흘러서 지표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풍화 침식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런 현상들도 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하더라. 5분만 버텨. 5분만 버티면 영상 3개 보면 수업이 끝나요. 5분만 버텨. 5분만 버텨. 자, 그러면 방금 밑줄 쳤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즉, 중력에 의해서 우리 지구는요, 기권, 즉 대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이나 비가 내려요. 눈이나 비가 내려요. 땅으로 내려요. 지표라고 하는 말이 땅이라는 뜻이죠. 땅에 눈이나 비가 내려요. 다 중력에 의한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폭포나 물은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낙차에 의해서 침식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빙하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U자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권은, 즉 대기는 중력 때문에 기체가 붙들려 있어서 대기가 생기는 거고요. 대기. 그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침식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지형을 변화시키는 침식이라는 현상도 생기는구나. 거의 다 했어. 힘내. 눈 떠봐. 눈 떠야지 쓰지. 자, 눈 떠. 힘내. 야, 되게 특이한 게 쉬운 거 할 때는 되게 많이 돌아오는데 너희 되게 어려운 거 할 때는 다 살아있었어. 좀 대단한 아이들 같네. 자,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지금까지 한 건 지구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 생명 시스템으로 넘어갈게요. 생명 시스템. 자, 우리 살고 있는 동물체들도 이거에 영향을 받았어요. 자, 점점 진화 발달하면서 생명체가 육상으로 진출했을 때 중력을 견뎌야만 했어요. 왜? 물은 부력이라는 게 있잖아. 자, 우리 생명체들이 점점 몸집이 커져서 대형 포효류.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큰 포유류들은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 대형 포유류들은요, 막 1층 건물만 하거나, 아무튼 1층 건물만 하죠. 그래서 걔네들은 코끼리 다리가 요따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형 포유류들은요, 골격과 근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밑줄 좀 칠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코끼리나 하마처럼 얘네들은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 그래서 근육과 골격이 발달해 있더라. 그래서 내 몸을 지탱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는요, 땅 속으로만 자라요. 이것을 굴지성이라고 합니다. 중력의 방향으로 자라요. 그래서 화분을 이렇게 눕히면요, 원래 식물의 뿌리가 이렇게 자라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잎은 위로 이렇게 자라요. 햇빛 방향으로. 진짜 이거 많이 보지 않았냐? 굴지성. 아까 7번 애들이 질문했어. 그럼 선생님 뒤집어서 하면요? 뒤집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잎사귀는 이렇게 자랄 것이고요. 햇빛이 이렇게 위에 있다면? 실험 가능해요? 그치. 그 다음에 뿌리는 이렇게 자라겠죠? 이렇게. 신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식물이 죽지 않나요? 안 죽어. 식물이 생각보다 생존력이 강해. 빛만 잘 주면 돼. 물 잘 주고. 자, 이렇게. 땅 여기가 지면. 햇빛으로 어떻게 그러지? 자, 수업 다 끝났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수업 내용 끝났고 영상 3개 볼 거예요. 중력이 없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요거 관련해서 볼 거고 역학적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그래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영상 좀 보겠습니다. 우선 빨리 합시다. 자, 중력. 여기는 예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중력은 여기 보면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이 어떻게 작용할까 되어 있죠. 지구 시스템하고 생명 시스템 예시 중에 어떤 예시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솔직히 너무 쉽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중력 시스템인지 생명 시스템인지 물어보는 건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너무 쉽게 구분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게 중력의 예시인지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조사해보기 요거를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달 하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상 보지 않았냐? 밀물과 썰물. 안 봤나? 안 봤어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볼게. 그럼 우선 설명 먼저 들어봐요.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예시가 뭐냐면 밀물과 썰물이에요. 이거 중학교 때 잠깐 배우지 않았냐? 조석간만에 차가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낮에는 물 빠지고 낮, 밤 이런 건 아니고.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지. 실미도. 우리가 실미도가 왜 나왔어? 자, 태양계에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잖아. 그러면 천체의 중심은 태양을 중변으로 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게 태양이니까 이렇게 태양을 표시한 거야. 그러면 태양 주위에 우리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그러면 이 주위를 누가 돌고 있냐? 달이 또 돌고 있어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어땠냐면 달과 태양과 이렇게 일직선 산에 있을 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심하다. 이거 배운 적 있지 않나요? 그랬을게요. 그리고 요 정도에 있으면 그 차이 값이 적다. 그래가지고 해안가 주변에 있는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목포에 있는 해안가 주변은 막 잠기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진짜 심할 때는 밀물과 썰물이 밀물일 때 그 목포에 뉴스가 나올 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바닷물이야. 평상시에 여기밖에 안 하는데 이게 정말 심할 때는 요렇게까지 해서 여기가 잠겨. 도로가 잠겨. 바닷물이 방파제 없어요? 아니 있긴 해도 방파제가 있는 곳은 있고 일반 해안가 도로는 방파제가 따로 없잖아. 그러면 진짜 심할 때는 이렇게 잠기더라고. 몇 년에 한 번씩 있다던데. 어쨌든가.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썰물에는 또 쫙 빠져. 그러면 평상시에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평상시에 밀물과 썰물 차이가 이 정도라면 심할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해.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밀물과 태양과 직선 이게 아니라 밀물과 썰물은 무슨 예시다? 중력 예시다. 이 정도까지만. 자, 파도에 밀려 해안가에 올라온 고래가 숨을 쉬지 못해 죽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이거 간단한 내용인데 뭐냐면 고래는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 살잖아요. 그럼 바다에는 부력이 다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육지에 올라왔어. 육지에 올라오면요 숨을 못 쉬어. 그럼 폐가 기능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가 고래의 그 고기살 있지? 거기 무게에 짓눌리는 거거든요. 이 무게에 눌리는 건데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짓눌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쌤이 고래를 한번 그릴게요. 와. 기대하지 마. 과연 선생님의 그림 실력. 고래. 나뭇잎 그냥 물고기. 고래. 고래 전형. 자, 고래요. 고래 어떻게 그려? 어쨌든 자, 밑에 꼬리가. 조용히 해. 자, 고래. 자, 봐봐. 그러면 동태탕 생각해봐. 동태탕. 자, 동태탕 보면은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뼈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위에 살코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이제 먹어본 건 기억나죠. 근데 밑에 보면은 그 내장 들어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살코기. 요것만 발라 먹잖아. 근데 여기에 폐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모르겠어. 내장을 다 제거하니까. 그럼 이거야. 육지에 나왔을 때 이게 눌리겠어, 안 눌리겠어? 눌려. 눌리는 거지. 그래서 숨 못 쉰다고. 쉽죠?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안 눌리지 않나요? 어쨌든간 보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건 이렇게 한 거는 다 중력에 대한 예시다. 자, 중력이 사라진다면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내용이죠. 여기 보면 대기의 순환. 순환에 대한 거는 두 가지가 나와요. 대기하고 해수. 해수가 뭐예요? 바닷물. 바다의 자야, 물 숫자에. 그러면 항상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순환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냐? 밀도 차에 의한 거거든요. 밀도 차에 의한 이거 현상입니다. 이거 현상은 뭘까요? 땡큐. 뭔가 중요한 것 같지 않냐? 뭔가 중요한 것 같지? 자, 밀도 차에 의한 대류 현상인데요. 그러면 중력이 없어지면 밀도 차니까 밀도가 무거운 것은 어디로 이동해? 위쪽, 아래쪽 중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가벼운 것은 위로 가잖아요. 이 현상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순환이라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 해가지고 이 밀도 차에 의해서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하면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그다음에 따뜻한 공기를 위로 하면서 구름이 뭉게뭉게 해가지고 기상현상이 생긴다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었거든요. 그럼 이런 기상현상도 없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생명체라는 현상 중 중력에 관련된 걸 보자. 방금 고래 폐 얘기했고,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하마와 코끼리. 이거 코끼리가 아니라 코끼리. 이런 걸 대형 표류라고 그랬잖아요. 자, 얘네들은 뼈하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 식물 뿌리는 땅 속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단어를 쓴다면 연집 방향으로 자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뒤집었을 때, 뭐 옆으로 뉘었을 때 하면서 뿌리 자라는 거 어제 그림 그려줬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귀의 시야. 사람의 귀에 전정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자로 귀 이자에 돌석자야. 귀에 있는 돌이요. 그러면서 이석증 이런 질병명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하고 막 약간 어지럼증이 심하면 약간 멀미도 나고 그러거든요. 구토 현상도 있고 이런 증상.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똑같다. 네, 고마워요. 자, 코끼리 화마한 것 같아요. 자, 달팽이관이 있고 그런데 전정기관이 있고 여기가 방고리관이잖아요. 근데 방고리관이 세 개죠. 그래서 세방고리관이라고도 해요. 이 전정기관 안을 보면은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석인데 이게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세포를 누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 몸의 기울어짐을 인식할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몸이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작동이 안 되면 어지럼증이라는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차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건 달팽이관에서 소리의 고저 이런 거 소리 듣는 거고 세방고리관은 회전을 배우는 거야. 근데 좀 생명체가 신기한 게 세방고리관이 이게 회전축이 다 달라. 회전축은 요렇게
요렇게 뭔 말이냐면 이거야. 우리가 회전할 때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지. 그 다음에 앞으로 왔다가 뒤로 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요렇게 회전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서 각각 회전을 인식을 하는 거야. 안에 엑지가 차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중력에 대한 예시를 배웠고, 그럼 이게 중력에 대한 예시인지 아닌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촛불. 잘 그리지 않았냐? 네, 고마워요. 자, 이게 이게 중력이 있을 때야. 없을 때는? 옆으로. 네, 이게 중력이 없을 때야. 왜 이렇게 되면 대류 현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둥글게 퍼지더라 했겠죠? 어딘가 뒤집어 있을 텐데. 찾다. 어디다 놓을까? 그래, 이 고래를 가리자. 저 불이 안 떨어져요. 그래도 우주에서. 계속 붙어 있어. 촌농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우주에서? 날아가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실험 안 했을걸. 근데 아래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지 않을까? 그 주변에 만약에 머물러 있거나 떠다닐려나? 글쎄다. 우주는 추워서 굳지 않을까요? 우선은 중력에 대한 거니까. 자, 밑에 거 내용 볼게요. 지금 이때까지 이제 중력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돌아가려면 힘이라는 건 중력 말고도 다양하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힘들이 있냐? 여기 보면은 소화하는 과정에도 전기력도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 중력, 전기력, 자기력 등등. 그러면 전기력 관련해서 우리 전하 잠깐 배웠었어요. 전하. 분자와 분자 사이에도 전하가 작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들어봤지. 그래서 분자 사이 이런 것도 그렇고, 자기력 하면은 뒷장에 또 배우는데, 우리가 뒷장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랑 전력 순서 배우거든요. 그러면 자석과 전류 사이에서의 작용, 전류와 전류 사이에서 하면서 전압 변화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됩니다. 아, 그냥 이렇구나. 아, 이런 게 존재를 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 힘들이 작용하여서 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바로 배울 건 뭐냐면 마찰력도 배울 거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그냥 저것만 놓는겨. 마찰력. 그 다음에 우리 노래도 배웠잖아. 지구 중력 서로를 끌어당겨. 이거 노래 들었죠? 청기력, 자기력. 미안해요. 자, 그래서 탄성력. 노래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용하더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찰력을 배울 거고. 자, 스스로 확인하기.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여 물체를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지구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힘은 지금 계속 배웠던 중력이에요. 자연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지유성을 유지하는 체계인 역학적 땡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여서 유지된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우리가 중력 관련 예시에서 대기도 배웠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쌤이 설명했던 게 뭐였었냐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질소나 산소 같은 것들은 지구 탈출 속도보다 못 미쳐서 날아가지 못하고 지구에 붙잡혀 있는 거지만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는 탈출해버린다. 보다 더 가벼운 원소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대기를 구성하고 있더라. 이것도 중력에 대한 예시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달은요. 지구와 다르게 중력 차이값이 발생을 해요. 중력이 더 커, 작어? 크기가 훨씬 작잖아. 그래서 중력이 얼마였는지 기억나나? 몇 분의 몇 배? 6분의 1배였어요. 그래서 중력값이 보다 작기 때문에 대기를 이룰 수 있는 원소들 보통 이온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온자 분자는 뭐냐면
O2, N2 이런 식이야. H2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붙잡아 둘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대기가 존재하지 못해서 부딪히는 자꾸 크레이터들이 그대로 존재하더라 라고 하면서 중학교 때 배웠어요. 배운 거 같지 않냐? 크레이터? 아님 말고 배웠을 텐데. 쉽죠? 오늘은 요거 여기 페이지만 다 기억하시면 돼. 할 수 있어. 이건 쉽잖아. 그럼 한 문제 맞추는 거야. 그럼 한 3점 몇 점 맞추는 거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산수 문제를 할 건데 쌤이 그래프 9개 정도 그릴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어디다 적었더라? 요 정도 적으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네? 8개 정도 그릴 거니까 요거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산수 문제 할 거니까 엄청 쉬워. 3 곱하기 5 이런 거 할 거야. 3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이런 거. 쉽죠. 이런 거 할 거니까 다음에 연습장 하나 가져오세요. 이거 너희가 다 그려야 돼. 고생하셨어요. 자, 종이 펴셨나요? 그거 역사 학습지 그거 자, 이 정도 필기할 거예요. 와 이 정도 필기할 거니까 생각해서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필기할 거니까 요거 감안하셔서 공간 그래프 그리시면 돼. 이해가 돼요. 아니 이제 설명은 내가 해주지. 요도 할 거라고. 이거 캡처해서 써도 되고. 쌤 그게 몇 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92, 93 페이지야. 왜 여기서는 산수 문제가 나오니까.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 그러진 않아. 그냥 산수야 산수. 이해만 하면 돼. 산수. 곱셈 막 덧셈 뺄셈 나눗셈 이거 보면 돼. 자,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등속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로 이 운동 상태가 변화되는 양상을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빠르기라는 걸로 속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뭐냐면 운동량하고 충격량하고 이제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향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고려한 게 속도예요. 그리고 이거의 이 속도의 변화가 바로 가속도인 거야. 그래서 낮은 속도 빼기 시간 속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시간분의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해서 구했었죠. 그러면 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운 거죠. 첫 번째는 힘이 없을 때, 이때가 이제 바로 가속도가 없는 겨.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관성하면서 배우겠지만 오늘 바로 반성 배울 거예요. 정지하려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그러고 운동하려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그러니까 유지하려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하면서 배웠던 게 우선은 힘은 0이 아닐 때, 힘이 작용을 할 때 이 힘이 작용한 만큼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던데 이거 비례한다는 표시지? 비례 반비례할 때 그 비례. 근데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때 그 힘이 등가속도는 일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배웠던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알짜 힘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냐? 중학교 때 알짜 힘 하면 들어왔을걸?
배웠었어. 알짜형으로 들어왔을 거야. 안 들어갔으면 상관없어. 어쨌든가 빠르기는 속력을 나타내는 거고 속력에 대한 방향값이 속도인 거야. 그래서 속도 하면서 이렇게 방향 표시하는 거 하지 않았었나? 했었어. 응.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참 좋지만 우리가 그래프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 하면서 배웠던 게 F는 MA다. 우리 자유낙하 운동하면서 이 A 값이 중력 가속도다. 그래서 F는 mg다. 그래서 g가 9.8m/s의 제곱이다. 까지 했었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그래프를 5개 그릴 거예요. 그래프 5개 그릴게요. 그래프 5개. 요 정도로 그릴 거예요. 그 노트 필기의 위치 잘 생각해봐요. 나는 복사 붙이기 할 거지롱. 잠깐만, 복사 붙이기니까 최대한 이쁘게 그리고. 갔다 왔어? 네. 네. 선생님 저 응. 무슨 뜻이죠? 비례 위에 있는 거. 비례 위에 요거. 아, 표시하는 방법이야. 요렇게. 이게 비례라는 뜻이야. 아. 나는 복사 붙이기 할 거지롱. 너희는 그려라. 와. 야, 괜찮아. 기술이 있는데 안 써먹으면 그것도 참 그게 못할 짓 아니니? 그치? 와. 역시 과학생. 이거는 과학이 아니어도 어쨌든간. 자, 우리가 그래프는 항상 X축, Y축이 중요한데 X축은 전부 다 시간이에요.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 전부 다 X축이 시간이에요. 위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요. 밑에 두 개는 등속 운동을 할 거예요. 위에 3개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거.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뭐 할 거냐면 이제 Y축이 가속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자, 가속도,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똑같은 값으로 증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 값이 어떻게 되냐면 그 값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과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왜 자유낙하 운동하면서 1초, 2초, 3초 하면은 시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값 못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중력 가속도 G는 9.8이었던 거죠. 이거 뭐야? 그래서 해당하는 구간마다 곱하기 t를 했던 거야. 9.8 곱하기 시간 했었죠. 그래서 3초 구간에서의 속력, 4초 구간에서 속력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항상 지면에 닿기 직전이 가장 컸어요. 속도는 지면에 닿기 직전이 최대였죠. 그래서 3초일 때 구간 계산할 수 있었고 4초일 때 구간 계산할 수 있었어. 그냥 곱하기 시간만 하면 돼. 곱하기 시간만 하면 돼.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 이 속도는 방향이니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속력 증가량이 같다는 거죠. 속력이 증가하는 값이 같다. 9.8로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등 가속도니까 가속도 값은 9.8로 똑같은 거고, 그러면 속도는 증가하는 거죠. 똑같은 값으로. 그러면 이거를 표현하면 우리 어떻게 썼냐면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했었죠. 일정하게 증가. 등 가속도 운동이니까. 그 일정한 값이 9.8이었던 거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
이동 거리를 나타내요. 이동 거리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5초라고 합시다. 5초일 때 3m를 이동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동 거리는 여기 면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3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얼마요? 7.5다. 속도는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니까 미터만 남겠죠? 나중에 이동거리 물어보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또 그래프로 나타내서 거리로 y축을 잡으면은 이렇게 증가폭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동거리 s는 2분의 1. 응? 곡선이에요. 곡선이야, 곡선. 곡선이야, 곡선. 이렇게. 거리는 근데 이렇게 뭐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는 시험에는 안 나와. 그런데 그냥 이동 거리는 물어봐. 특정 구간에서 이동 거리는 물어봐. 1일 때 1, 2일 때 4,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너무 건너뛰지 말고 3일 때 9, 4일 때 16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는 거. 중요한 건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요거랑 요거. 요거는 안 나와. 뭐 그렇다고 안 적을 건 아니잖아. 넘어가 시험. 가운데 거 요거 엄청 쉽게 나와. 자, 그렇다면 밑에 거 2개는 등속 운동이에요. 이제 등속 운동이요. 위에 거 3개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거였는데 밑에 거 2개는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 그러면 똑같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예요. 등속이니까 속도, 즉 속력이 등속이야. 일정한 거예요. 등속, 일정해. 등속이요. 그렇다면 똑같이 5초라고 합시다. 5초일 때 3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단면적의 이동거리인 거야.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그렇지. 15가 되겠죠? 3 곱하기 5 해서 15가 됩니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할 때는 그래프로 하면은 이렇게 증가속도는 2분의 1을 해주는 왜냐면 면적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둘이 이렇게 운동을 시켰을 때 지금 5초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거 먼저 보고 있나? 지금 쌤이 요거 그릴 거거든요. 요거 먼저 그릴 거예요. 야, 누가 한숨 쉬냐? 자. 너무 즐거워서. 그래, 지금 그리는 게 증가속도.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래프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2개를 합칠게요. 자,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 값을 다 합칠 거예요. 등가 속도 운동이랑 등속 운동이랑 합칠 거예요. 등속 운동은 이렇게 속도가 똑같아요. 등가 속도는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야. A와 B가 있으면 어떤 게 등가 속도 운동인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뭐 B는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고. 쉽죠, 쉽죠. 그치, 그치. 그러면 이제 쌤이 예를 들어서 A는 등속 운동을 한다. 맞아, 틀려? 이런 거라고 쉽지? 등속 운동이 아니라, 이게 숫자로 바꾸면 되지. B가 등속 운동이죠. 요런 거 쉽잖여. 이 정도 난이도면 뭐. 이 정도 낮은 난이도보다 약간 높겠지. 아, 여기서는 이제 왜냐면 우리가 시험에서 이 자유낙하 운동이랑 수평로 던지 물체 운동이랑 그다음에 운동량이랑 충량에서 산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수학 아니야, 산수. 자, 그러면 요렇게랑 또 뭐가 나왔냐면 지금 봤더니 특정 구간이 겹쳤는데 이때를 5초라고 합시다. 좀 숫자로 바꿀까? 여기를 3초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도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나오니까 이제는 5m/s라고 합시다. 아까 거랑 숫자는 살짝 바꿨어. 어쨌든 거 똑같겠지? 자, 그러면 쌤이 또 퀴즈 낼게요. 3초일 때 두 물체는 만난다. (3초일 때) 두 물체는 만난다. 맞아요, 틀려요? 왜냐면 3초가 지금 여기 구간이잖아. 여기. 만나죠. 이래서 선배들이 잘 틀렸어.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마라. 2분의 1. 자, 봐봐. 3초잖아. 3초면 A는 이동거리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5. 그렇지. 3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7.5m. B는? 그냥 3 곱하기 5. 3 곱하기 5 해서 15m. 그러니까 만나진 않는가. 근데 그럴싸하자냐? 알기만 하면 안 틀릴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순간 헷갈릴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선배들이 잘 틀렸어. B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이것도 선배들이 잘 틀렸어. 맞아, 틀려? 맞아. 땡큐. 근데 이거 뭐라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등속 운동은 계속 등속이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가. 힘이 작용했다면 속력이 증가했겠지. 또는 뭐 반대 반응을 했으면 감소했다던가. 그치?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려면 계속 운동하려는 거고 정지하려는 건 계속 정지하려는 거. 이게 다 했어. 이제 그래프 2개만 더 그리면 돼. 와, 그래프 2개만 더. 아니 그건 아니고. 오늘은 운동량 관성까지만 할까. 운동량까지 안 나가. 관성까지만. 그래프 2개만 더요. 힘내라. 나는 편하게 그려야지. 내용이 되게 쉬워요. 자,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요거 2개. 자, 거의 다 했어. 힘내요. 똑같이 X축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속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속도는 증가를 하겠죠.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니까 꼬불꼬불하네. 그러면 뭐 1배, 2배, 3배라고 했을 때 왜? F, 2F, 3F라고 했을 때 요거는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속도는 빨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F가 1F가 밑에 값이라면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량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이걸 할 건데
좋은 세상이죠. 자, 봐봐. 그럼 이제 질량이 M, 2M, 3M이라고 합시다. 아니, 대문자로 적어야지. 아니, 소문자로 적든 대문자로 적든.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는 2M일 거고, 그러면 무게가 커질수록 속력은 어떻게 돼요? 무거운 물체일수록 속도는 힘이 똑같을 때 무거운 물체일수록 속도는 적게 나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가 됩니다. 똑같은 힘으로 밀었다고 하면은 물체가 가벼울수록 훨씬 더 많이 나가요. 쉽죠. 관계값 알겠죠? 무게. F는 힘. 왜 노래 생각나죠? F는 MA다. F가 힘이요. 살짝 있다. 느낌 있잖아요. 힘은 그 갖고 F는 M이. 어디? 그 가속 아니 그 그래프가 있어. 저 위에 설명. 요거 보여? 이렇게 하면 더 확대? 다 적었어? 요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거 할 건데 끝난 거예요. 그래프는 끝났어. 이제 글 적으면 돼. 글 적으면 돼. 자, 넘어갑니다. 이제 교과서. 요거. 이 실험은 한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 그림을 해가지고 2문제 정도는 무조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단서가 나오냐면요. 보통 이 문제 줄 때도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문제 풀 때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라는 말이 반드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 한번 그릴 건데 그림 이제 지겹지? 지겨워도 그려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자, 시험에 나오니까 그림 그려야 돼. 요 물체를 A, 빨간색을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딱 하고 튕기면 A는 우선 둘 다 공계정을 무시한겨. 그러면 A는 나는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요렇게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포물선 궤도 운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공기의 정을 무시했어요.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항상 동시에 떨어져요. 그리고 공기의 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질량이랑 관계가 없어요. 왠지 잘 틀릴 것 같지 않냐? 뭐 맞겠다요 말고 질량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A보다 B가 무게가 더 나가도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높이가 똑같잖아요.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아.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거.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어요. 둘 다. 그럼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B의 수평 방향하고 B의 수직 방향으로 나올 건데 이때 수직 방향은 연집 방향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수평 방향은 F는 빵이었던 거고 수직 방향으로는 F는 중력이었던 거야. 그리고 A도 F는 중력인 거지. 그러면 쌤이 빨간색으로 한 거는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 옆으로 수평 방향 힘이었는데 수평 방향 그래서 둘이 합해서 떨어져서 포물선 궤도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포물선 궤도로 떨어지는 거야. 합해서. 그래서 우리 그림 그렸잖아요. 너희가 박수를 쳐주잖아. 이렇게.
합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오겠죠. 우리가 물리니까 단위 시간당 물리니까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 같은 거야. 작용한 힘이 똑같으니까.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같아요. 그 다음에 A든 B든 점점 속력이 증가한다. 맞아 틀려? 속력이 증가한다. 속력 둘 다 A든 B든 속력이 둘 다 증가해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속도니까 방향이 존재하겠죠. 가속도 방향은 둘 다 연집 방향이다. 그럼 연집 방향이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하냐면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아래라는 말은 잘 안 써. 왜냐면 아래라는 게 쌤이 그때 지구 그리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연집 방향이거나 또는 같다 이런 식으로 자주 등장을 해. 약간 말장난 같이 들리지만 물리에서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또 뭐가 나올까? 나온다면 이거 나오고 이거는 또 잘 맞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B의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다. B의 뭐 연집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런 거는 잘 맞추겠지. 그러면 이제 요런 것만 이 빨간색으로 한 게 가장 잘 나올 것 같아요. 다 했어 이제. F가 중력일 때는 F는 M이고 일단 F는 M이구나. 근데 또 중력은 M인데 M이 무게는 무게가 늘어나는 왜 관계가 있어요? 이때 작용하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고 했잖아. 이때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하면서 배웠지. 왜냐? 등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응, 여기. 이게 만약에 행성이나 이렇게 행성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었으면은 뭐 달라질 건데 이 정도쯤은.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이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이제 완전 내용 넘어갈 거거든요.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중학교 때 배운 상식으로 하면은 대기 뭐 하면서 대류 하면서 육풍 해풍 배우지 않았어요? 육풍 해풍. 네. 요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요거 아마 했을 거예요. 하나는 물을 채우고 하나는 모래를 채워서 전구를 밝히는 거야. 그래서 온도 변화한 거 하지 않았냐? 그래서 물은 잘 안 식고 모래는 빨리 식잖아. 그래서 요거를 낮에 비유하면은 낮이라고 보이네. 낮에 비유를 하면은 모래가 빨리 온도가 올라오고 빨리 식어요. 그래서 낮에는 더 뜨겁기 때문에 육풍. 낮에는 육풍. 근데 물은 더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모래가 훨씬 더 빨리 식기 때문에 밤에는 해풍. 요것도 대류현상 하면서 같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에서 또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 정맥 배우지 않았어? 판막 해가지고. 그래서 왜 종아리 이거 알 그려진 거 그림 이렇게 있어가지고 종아리 알이다. 강호동 종아리라고 생각해. 맞아. 강호동 종아리 하트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여기 안에 이게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막이 존재하더라. 정맥부터 적어야 되는데. 정맥의 판막이 역류를 방지하더라. 요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예시.
중력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예시. 그럼 이런 거 나오면 다 중력에 대한 예시구나. 자, 이제 적는 거 다 끝났어. 이제 적는 거 다 끝났어. 이제 영상 보면 돼, 편하게. 자, 이제 영상 보면 돼요. 다 적었나요? 내용 네. 넘어도 돼요? 네. 이제. 어려운 거 다 했어. 자, 운동량하고 충격량으로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면 체육관 변명에 이렇게 펜스가 설치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선은 사고 영상 좀 보여줄 거고, 사고 영상 보여줄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영상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당연히 급정거할 때, 급출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도 있겠죠. 그리고 안전띠를 매야만 하는 이유, 바로 관성 때문이다. 안전띠를 안 하면 사람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 영상 좀 볼게요. 자, 운동량하고 충격량 관련해서 산수 문제 나옵니다. 산수 문제, 수학 아니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전체적으로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안전 거야.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화면 막 중간에 꺼놓으면 알 것 같아요. 되게 이거 막 야, 오늘 너희반 그 각종 문과 TV가 왜 다채롭고. 자, 그래서 산수 문제 하고 목소리도 이거 자, 유튜브 나오는 나올 거야. 그대로 나올 거야. 그냥 틀어놓을게. 산수 문제 나오는데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속도 관련된 부분. 속도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고려하시고 산수 문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걸 배우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피해를 최소화시키자. 그 다음에 애초에 사고가 안 나게끔 하자. 그래서 보호장비랑 먼저 보호장비랑 그 다음에 피해 최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운동량은 어떻게 되는지, 충격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지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우리 저번에 영상에서 야구공으로 해서 머리 맞는 거, 그다음에 야구 선수가 펜스에 부딪히는 거, 그다음에 안전벨트 안 매서 차량이 날아가는 거 이렇게 하면서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체육관 벽면과 야구장의 펜스에 설치 있는 쿠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제 뒤에서 배워요. 그러면 이제 미리 한번 적는 거야. 그런 거를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과학적이네. 그래서 이 물리량에 있는 변인에 해당하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을 받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받는 힘을 줄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힘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맛있죠? 아니,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근데 좀 배고프지 않냐? 아니, 엄청 진짜 막 그 표정이 먹는데, 맛있어, 행복해. 이 표정이었어, 완전. 근데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나도 좀 배고프다. 어쨌든가, 나도 맛있게 먹을게요. 관성. 여기에서는 요거 항상 시험에 나왔어요. 급정거, 급출발. 그러면 우리가 먼저 관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관성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뉴턴 법칙 하면서 1, 2, 3 법칙 하면서 관성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등속 운동하면서 관성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자,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 등속 운동하면서 정지하려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그러고, 운동하려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유지. 그래서 정지하려는 게 정지관성, 운동하려는 게 운동관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등속 운동이랑 관련해서 같이 살펴봤었어요.
그러면 이거 중딩 때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보면은 인간이요. 인간 같죠? 와. 와우. 인간이 있는데 옷에 먼지가 묻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막대기로 먼지를 털기 위해서 탁탁탁 때려. 그러면 먼지는 그대로 있는데 옷만 이렇게 뒤로 물려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먼지가 뚝뚝 떨어져요.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이게 먼지 털개? 먼지 털이? 먼지 털이? 돌돌이야 돌돌이. 아니 먼지 털이. 탁탁탁탁 때려서 떨어뜨리는 거. 이것도 관성의 원리로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 요것도 관성에 대한 예시고, 저게 뭐냐니까 이거 옷에 먼지가 붙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먼지가 탁탁탁탁 때리면 옷이 이렇게 뒤로 밀려날 거 아니야. 밀려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먼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툭 하고 아래 떨어지는 거야. 이게 관성이라고.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버스에서 빗대어서 보는데 급정거 급출발을 크게 적어 놓으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급출발이에요. 솔직히 급정거 급출발 때문에 버스에서 창피했던 경험 있지 않냐? 아니요. 그래, 나는 있어. 나는 급 출발을 하셔가지고 그 버스 손잡이 있잖아. 손잡이 잡는 데 있잖아. 거기 엉덩이를 팍 하는데 손을 잡고 있으신 분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엉덩이를 팍 하고 한 거야. 그래서 나도 그 손가락의 느낌이 다 느껴지고 그분도 내 엉덩이의 느낌이 다 느껴졌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팍 해서 그분도 그래가지고 막 다 쳐다보고 나 진짜 그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여기에 딱 돼가지고 아무튼 그랬어. 자, 쌤은 급출발할 때 이게 몸이 밀리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된 거지. 여기. 난 여기 서 있었는데. 졸라맨이다. 그래서 이게 퐁 한 거야, 이렇게. 엉덩이 팍 찍은 거지. 아이가 불쌍해. 아무튼 나는 어르신이었는데, 자 봐봐. 가만히 있었는데 버스가 출발하니까 내가 몸이 뒤로 밀린 거예요. 자, 그래서 뒤로 쏠린다. 세종 버스예요? 아니야. 아니죠. 나 중딩 때. 공주. 자, 그러면 급정거. 그러면 나는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근데 이번에는 멈춘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쏠린다.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더 많이 나왔냐? 급정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네.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현재 써왔어요? 못했어요. 월요일까지 써볼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월요일까지 써보세요. 네. 토론대회. 저도 말씀드려, 빨리 가서. 쳐도 돼. 너 서명 했냐, 안 했냐? 저 빨리 가서 말씀드려. 안 갖고 왔네 이거 왜? 우선 가. 자, 시험에 이게 더 많이 나온다고요. 급정거. 어디로 쏠린다고? 앞으로 쏠림.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게 쌤이 제주도 사건 얘기했잖아. 원래 사건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청소년기 때는 사건, 사고, 사망 소식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 어쨌든가 자, 제주도 살인 사건 했잖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같이 하면서 렌트카 얘기해줬지. 안전벨트를 안 맸니? 그러더니 과속해가지고 그래서 여자친구 어떻게 해서 날라갔어. 안전벨트 안 맸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 급정거를 하면 몸이 앞으로 쏠린다. 반응 나올 것 같죠? 나왔어. 나온다고. 더 말해줘? 나온다고. 자, 앞으로 쏠린다고요. 자, 그 다음에 관성에 대한 예시로 예인선이 나와요.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예인선. 문 열렸다. 자, 그러면 관성에 대한 예시로 먼지털이, 버스, 그 다음에 예인선. 예인선 나오면 관성에 대한 예시예요. 보통 석탄을 운반하는 화물선이라던가 각종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화물선은 엄청나게 몇천 톤급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움직일 때 멈춘다 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출발할 때도 한참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이거예요. 항구에 정박하려고 할 때 근처에서 정박을 해서 정지하더라도 계속 이동을 해서 항구로 들이박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구랑 떨어진 부분에서 먼저 멈춘 다음에 그럼 멈추면 어떻게 방향에 맞춰서 들어올 거야. 그래서 그거를 끌어주는 역할을 예인선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영상 보여줄게요. 그래서 항구랑 떨어진 지점에서 멈추고 이 예인선이 방향을 움직여서 배를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예인선 예시도 관성에 대한 예시구나. 이렇게 관성에 대한 예시. 급출발 급정거 중에서 급정거 신호 잘 나온다. 앞으로 쏠린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안전띠를 왜 하냐? 그러면 요것도 관성에 대한 거예요. 위에다가 적을게요. 먼저 관성에 의해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보통은 우리가 안전벨트를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거는 운전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속도로로 나갈 때 뒷좌석까지도 전부 다 안전벨트를 해야 되는 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보통 고속도로는 100km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사고가 나서 급정거를 하게 되거나 부딪히면은 이렇게 앞으로 쏠리거나 또는 창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규현이 교통사고 할 텐데 그 슈퍼주니어는 아니? 네. 다행이군. 쏘리 알죠? 쏘리. 하여튼 그래서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땠냐면 규현이는 창밖으로 튕겨져 나갔었어. 그래서 희철이랑 규현이가 가장 사고가 많은데 희철이는 그래서 철심 요만한 걸 박아놨고 규현이는 의식불명이 4일 동안이었어. 그래서 그래도 지금 살아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 방어서 그래서 의식불명이어서 골반이 아마 바스라졌던 걸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대형 사고였거든.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몸이 앞으로 쏠려서 부딪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안전띠. 그래서 우리는 안전벨트라고 하죠. 이거의 피해를 방지하는 거야. 이런 피해를 방지하는 거야. 무엇이 안전벨트가? 그러면 안전벨트를 처음에 개발한 데가 갑자기 헷갈리네. 볼보냐? 벤츠가 아니고? 3점씩은 벌보라고. 맞아. 그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랬는데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 이거는 자동차마다 다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3점씩, 2점씩이 나왔잖아요. 뭐냐면 요렇게만 하면 2점씩, 100까지 하면 3점씩이야. 그럼 왜 이렇게 개발을 했냐? 여기 부위를 가장 많이 다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보면은 어른으로서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 이게 있는데 운전자란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맸어. 그러면 뒤에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있어. 안전벨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방금 소리 나던데. 그러면 이제 이거야. 이게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인 거야.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서 가는 거야. 안 되죠. 절대 안 돼. 그러면 아기만 죽는 거야. 사고 나면.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카시트. 뒷자리에 카시트. 왜냐? 일반 체형이랑 다 다르잖아. 그래서 나이별에 맞는 카시트를 장착을 해서 여기에 아기를 안착을 해야 돼. 아기니까 더 조그맣게 그린겨. 그럼 아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벨트 매지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아기는 제가 잘 안고 있으면 돼요 하면 아기만 죽는겨. 절대 커서 하면 안 되는 행동. 강아지는 내 이름 새끼. 강아지 그만하자. 자, 운동량 볼게요. 자, 운동량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있어요. MVP. 아씨, M이 N에 적었네. MVP.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MVP. 운동량의 기호는 P입니다. P. 그러면 우리 M이라는 건 질량으로 기호를 썼죠. V는 뭐였어? 속도. 여기 첫 번째 줄 뭐가 돼 있냐? 운동하는 물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하며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한 장을 넘기면 식이 나옵니다. 여기. 자, 운동량 P라고 표시를 해요. 물체의 질량은 M으로 표시를 합니다. 속도는 V예요. 그러면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단위를 살펴볼게요. 단위.
질량은 킬로그램이에요. 속도는 뭐였는지 기억나? 미터. 땡큐 미터 퍼 세크. 그러면 운동량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곱한 값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야. 쉽죠? 아니면 말고? 적어져 있지롱. 여기. 자, 이제 상식적인 내용 할 거예요. 쌤이 어제 마티즈랑 덤프트럭이랑, 아, 이거 6번에서 했나? 자, 사고가 났다라고 합시다. 마티즈랑 좀 잔인한 얘기 할게요. 마티즈에 내가 치인 거랑 덤프트럭에 내가 치인 거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피해가 클까요? 덤프트럭이죠. 이런 것처럼. 자, 여기 첫 번째 줄. 운동량은요, 질량이 클수록 그 값이 커요. 왜냐? 비례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티즈가 달려오는데 30km랑 달리는 거랑 100km랑 달려온 것 중에 어떤 게 더 피해가 클까요? 당연히 100km겠죠. 그래서 속도가 클수록. 속도.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안 보이면 적으면 되지 뭐.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를수록 무엇이 커져? 운동량이 커진다.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라는 개념 때문에 조금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속도는 방향과 빠르기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방향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한다면 왼쪽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량을 표시하는 것도요, 이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표현을 했으면 운동량도 그거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두 물체의 운동을 속도량만 변화해 볼게요. 10kg이라고 합시다. 산수하기 쉽게. 그러면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m/s를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20, 단위는 kg/m/s예요.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기준을 잡으면요, 이렇게 플러스 20 kg/m/s라고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할게요. 똑같이 하지 말고 그래도 저기 문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20kg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숫자 하나만 더 늘려서 3m/s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는 반대 방향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뭐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거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는 거야. 이건 그냥 방향에 대한 값이야. 그러면 지금 이거 물체 A라고 합시다. 이걸 B라고 할게요. B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땡큐. 마이너스 60 kg/m/s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거 나오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그람이 얼마냐 또는 속도는 얼마냐 이런 거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운동량만 알려줬을 때 여러분이 빈칸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한 1점짜리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게 플러스 마이너스 좀 고려해 주시고. 자, 그러면 0.15kg이 0.15g이 야구공이 30m/s로 날아가고 있다. 운동량은 얼마인가 계산할 수 있죠. 0.15 곱하기 너무 안 보이나? 0.15 곱하기 30 하면은 얼마야? 4.5 kg/m/s다. 이렇게. 여기서는 속도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왠지 단답형 1점짜리가 나올 것 같지 않냐? 0.5점으로 나올 수 있어. 어쨌든 간 나온다는 거. 산수.
그럼 밑에 예시 좀 볼게요. 야구공. 어제 야구공 하면서 좀 놀랬던 게 수박 쪼개지는 거랑 무 쪼개지는 거 좀 놀랐지 않았나요? 그래서 야구공은 속도가 매우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솔직히 야구공 자체는 쪼매나고 그렇게 무겁진 않잖아. 그 다음에 쌤이 코뼈 부러진 얘기해줬지? 안 해줬냐? 안 해줬어? 중요한 거 여기서 교훈은 뭐냐? 야구공은 질량은 작지만 겁나 빠르기 때문에 운동량이 크다. 총알도 어때? 엄청 조그맣잖아. 근데 속도가 매우 빨라서 운동량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총 하면서 좀 했던 게 뭐냐면, 왜 그 미국 영화에 보면은,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꼭 그 이상한 마스크 쓰는 애들이 막 쫓아오면은 총 입담하는 거 총 막 들고 와서 막 내부 장기가 이제 박히면은 그래서 위험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속도가 빨라서 운동량이 크다. 운석은 물론 크기도 크지만 얘도 우주에서 날라오잖아요. 그럼 초속 막 이렇게 나오잖아. 초속. 우리 저번에 빗방울 계산할 때도 뭐 550km/h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이렇게 대형 구덩이가 생기더라. 기차. 이번에 청주에도 사고가 났었잖아요. 청주인가? 왜 우리 주택가에 보면은 기차 지나는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멈추라고 요렇게 안전바가 내려오는데 살짝 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그걸 기다리고 있어? 여기 재빠르게 통과하면 되지 기차가 오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는데 기차가 와서 이렇게 됐잖아. 미친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셨잖아 이렇게. 어쨌든가 그러면 기차는 뭐냐면 크고 빠르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다. 그래서 운동량이 매우 크다. 그러면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변인이 질량과 속도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운동량에 해당하는 건 질량도 관여를 하고 속도도 관여를 하더라. 그래서 야구공이나 총알은 질량은 작지만 운동량이 겁나 큰 거야. 그래서 둘 다 비례관계야.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은 크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스스로 확인하기 볼게요.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이것을 곱한 값이다. 이것은 자, 요거 쌤이 잘 내는 지문인데 뭐냐면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력을 곱한 값이다. 맞아 틀려? 속도야 돼. 속도야 속도. 좀 더 굵은 것이 좋을까? 속도야 속도. 방향도 해야 되니까 속도예요. 속력이 아니라. 속력은 빠르기만인 거고 속도는 방향과 빠르기야. 적어줄게. 속력은 그때 적었던 건데 자 변인이 방향과 그 다음에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데 빠르기만 나타내는 게 속력. 이거 두 개를 다 고려한 게 속도. 요렇게. 그래서 운동량을 계산할 때는 속도가 속도입니다. 속도, 속력이 아니라 방향도 고려해야 되니까. 자, 이번 문제는 실제로 운동량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고려해야 될 변인이 뭐냐면 질량과 속도예요. 그러면 솔직히 지우개, 야구공,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속도가 생각보다 크죠. 그러면 자동차에 60km냐, 야구공이 100km/h냐, 그 다음에 지우개.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운동량이 가장 약한 건 뭐겠어? 지우개. 그 다음에 운동량이 큰 거를 비교해 볼 텐데 야구공과 자동차.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면 실제로는 산수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몇백 킬로그램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몇백 킬로그램 곱하기 60이랑 그래서 야구공이 뭐 한 얼마 정도 나오려나? 야구공 1kg 안 되지 않냐? 그거랑 곱하는 거랑 하면은 당연히 자동차가 더 많이 나가겠죠. 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물궁에도 나와 있는 건데 자동차에는 안전띠가 있는데 기차는 없어. 그럼 왜 그냐? 기차는 우선은 질량이 엄청 크죠.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요. 기차는 관성으로 따지면 운동 관성이 겁나 커요. 정지 관성도 크고. 그러면 사고가 나서 멈춘다 하더라도 제동거리가 엄청 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막 수업 시작하면서 했던 펜스의 예시랑 마찬가지인데 이 펜스의 사례와 같은 건데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받는 시간이 길게 돼요. 그러면 우리 피해를 입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받는 힘이 줄게 되는 거예요. 제동거리가 길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받는 힘은 줄어들게 돼요. 그 받는 힘을 충격량으로 하는 건데 이제 배울 거니까 그래서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그 사건으로 하면은 그림 좀 그리면 자동차다. 자동차가 쉬운 가고 있어. 그러면 부딪히면 팍 하고 부딪히고 끝나잖아. 그럼 기차는 어떤 사고가 났다. 기차다. 부딪혔어. 쭉 계속 끼익 하면서 계속 가잖아. 이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길니까 사람이 받는 힘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다 더 물리량으로 설명해서 다음 시간에 충격량으로 배울 거예요. 충격량은 FTI라고 해요. 이거 관련해서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노래 들려주지 않았나요? 아니 너희 봐 왜 안 했지? 자 그러면 우리 운동량은 MVP였어요. 운동량은 MVP. 그러면 충격량은 FTI입니다. 그러면 가수 중에 FT 아일랜드라고 있거든요. 얘가 충격을 받은 거야. FTI 기억하세요? F는 뭐겠어? 힘. 그래서 식이 안 나와 있네. 여기 있다. F가 힘.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시간이 뭐겠어? T. 충격량이 I인 거예요. 그러면 단위를 살펴보면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시간은 세크. 그래서 충격량은 뉴턴 세크라고 합니다. 순서는 틀려 상관없어요. 어떤 순서? 뉴턴하고 세크, 네, 뉴턴 세크로 해야 돼. 왜냐면 이거는 같이 이제 협약한 거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통일되게 불러야 돼. 시간 문제는 NH가 시간이 이것도 통일된 거.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적을 거 뭐냐면, 이제 시간의 변화량이다. 우리 시간 변화량 할 때 이렇게 하잖아. 이거 델타라고 했잖아. 그래서 변화량 요것도 좀 고려를 해두시고, 지금 단위에다 적는 건 아니고, 미안해, 이거 적었으면 여기다. 이거는 변화량을 의미한다. 빨간색은 아니고. 델타라고 읽어요. 그러면 충격력은 말 그대로 뭐냐? 물체가 받는 힘이죠. 그래서 정의를 하면 물체가 받는 다 했어. 이제 영상 볼게요. 충격의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한다. 거의 됐어요. 그러면 힘과 시간에 따라서 충격량이 커지는 거예요. 20N의 힘을 2초 동안 가했다.
20N의 힘을 2초 동안 가했다. 그러면 충격량은 40N 세크가 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빈칸 이런 걸로 나오겠죠. 얼마 동안 했냐, 또는 얼마의 힘을 가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 만약에 2시간을 나왔으면 저거를 초로 고쳐야 돼요. 만약에 한다면. 왜냐면 단위가 세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낼 거야. 그럼 어떤 경우에 더 멀리 날아갈까는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할 거고, 지금은 FTI 안 봤다고 하니까 FTI랑 그 다음에 우리 총알 뚫고 가는 거, 그거 한번 영상 좀 볼게요.